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080선에서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오르면서 69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19거래일 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4% 상승세 예상되고요. 209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어제 2%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71,700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3,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2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24만 4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어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0.45% 상승하면서 33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0.72% 빠지면서 27만 7,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어제 3% 급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1% 회복 나오고요. 24만 2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어제 8% 넘게 상승하면서 9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0.4% 추가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 현대차 어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9만 5천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0.63% 상승하면서 95,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0.39% 상승하면서 698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고요. 0.48% 상승하면서 8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라젠 3%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1% 추가 상승하고 73,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이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73,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1% 추가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 상승세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 넘게 상승하면서 4만 5천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1%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1만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오늘 0.36%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50불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우선주인데요. 일단 동사가 이제 어제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일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1조 1,396억 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규모는 9.8 기가와트 규모이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헝가리에다가 지금 짓고 있고요. 미국 쪽은 이번에 투자 계획이 좀 발표가 된 것인데요. 동사의 현재 배터리 누적 수주 잔고가 약 300기가와트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362%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런 누적 수주는 폭스바겐 쪽의 수주권으로 인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동사의 누적 수주 잔고가 400기가와트로 추가로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유럽 쪽,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유, 화학 관련된 산업,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런 배터리 공장에 계속해서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이 향후 동사의 가치를 증대시킬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11월 말이죠. 지금은 이제 또 배당주의 계절입니다. 동사는 또 대형주 중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의 배당금은 주당 8,000원입니다. 우선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무려 6.2%라는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주도 물론 높은 시가 배당률이지만 일단 배당과 미래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우선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7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0일에 주셨던 한화케미컬 5%, 그리고 13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 9%, 13일에 주셨던 NC소프트 12% 수익률 내고 있고요. 13일에 주셨던 YG엔터테인먼트는 벌써 1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6일 날 주셨던 KT는 2%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11월 13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이 벌써 9%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한국전력, 3위에는 NC소프트, 그리고 2위에는 YG엔터테인먼트, 1위에는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신세계 올라와 있고요. 1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 신일석 소장의 동원 F&B 올라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1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5위와 6위는 각각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종민 소장의 두 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가 압도적인데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벌써 64%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고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2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윤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리뷰 들어볼 텐데요. 11월 13일에 추천하셨고 수익률 16%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백을 앞둔 그룹들이 많고,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솔로 활동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시작한 보석함이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프로그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첫 출연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청원 본부장님이신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언제나 나왔을 때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누군가가 매수했을 때 반드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유현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현재 해외 경제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고 유가도 또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반응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리고 곧 이제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가치가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청원 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데 대다수 낙폭이 조금 컸던 종목들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수급이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를 크게 띄우고 출발을 하거나 네. 종가 기준으로 많은 상승이 나온다면 네. 가급적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눌림이 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1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하면서 209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699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몇 개 살펴보면요. 어제 이 유가 하락으로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 상승세 띄었고요. 반면에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급락세 보였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71,100원 그리고 42,75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 8%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0원 오른 24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도 0.45% 상승세에 나옵니다. 336,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텔레콤 어제 이어서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7% 빠지고요. 277,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와 이 포스코 모두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242,000원 그리고 96,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최근 이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0.4% 조정 들어오고요. 123,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0.54% 상승하면서 7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9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0.28% 상승하면서 2088선까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84,1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젠 2% 넘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4,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도 강보합권에서 21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가까이 빠지는데요. 700원 빠진 72,200원에 움직이고 있고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9만 원 선 회복하고 94,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이는데요. 펄어비스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91,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1% 넘게 상승합니다. 43,250원에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1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0.36%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 바이로메드도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197,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 전문 회사로 선박 건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 분식 회계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에 따른 공적 자금이 무려 7조 원이나 투자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업 자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은 결국 정부가 매우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결국에는 회생을 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재무구조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입니다. 내년 기준 매출액은 약 7조 원 수준, 영업이익은 3,350억 수준이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 추진선 발주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LNG 연료 추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가스나 오일 등, 즉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심지어 해양에서, 즉 바다에 나갔을 때 다시 그 배가 항구로 돌아오지 않고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연료를 주입하고 계속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추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보다는 지금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월에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 11월 2일 그리고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주가 또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0.58%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의미는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살펴보더라도 다시 한번 가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우조선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38,500원 정도 선까지 잡고 대우조선해양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추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인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입니다. 선박용 메인 엔진 제작업체인데 기존 두산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재무구조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투자자로서 인하전공을,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로 소시어스를 선정하면서 주주 구성을 조금씩은 변경된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올해 매출액이 약 5,075억 원, 영업 손실은 20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선박 엔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약 1조를 소폭 넘는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 말에 비해 약 43% 정도나 증가한 상황이었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동사를 조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2016년을 바닥으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선박 엔진 수주량 또한 회복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수주량 증가, 신규 수주에 대한 물량이 올해 매출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증가, 그리고 해당 섹터의 개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10월 들어서 어느 정도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고점은 5,000원 수준이고 저점은 4,000원을 소폭 하회하는데, 최근 들어서 뜻하지 않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렇게 10월 25일과 11월 7일에 걸쳐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 박스권 돌파를 위한 한 단계의 매집 물량이 지금 상황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일 주가를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눈여겨봤는데 장 초반에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 3.69%나 하락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호가창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은 괜찮다 보니까 아무래도 0.77%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편입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대략 5,150원 정도로 잡고 손절 가격은 4,135원 수준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5G겠죠. 5G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 3월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업 또한 경영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이었죠. 명동의 SK텔레콤이 무선 기지국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는 S10 모델 중 하나에 5G를 탑재할 계획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5G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등 또한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에 앞서고 있다는 점. 결국 미래의 주된 먹거리 사업으로서 5G는 매우 유효한 결과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속도가 아닙니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인류의 측면에서는 큰 혁신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5G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전망 자체가 매우 밝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섹터 자체가 매우 좋다라는 점. 그래서 관련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는 5G 무선 기지국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광대역의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미 10기가 속도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북미 지역에서의 대형 케이블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고 이미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비커스가 올해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실적 또한 내년에는 매우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오늘 0.57%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일입니다. 최근 3일 정도 운봉이 나오면서 흐름 자체는 약간의 눌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특히 주봉상으로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2평선을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5G라고 하는 산업, 그리고 해당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 상승 모멘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편입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주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외국인들이 17거래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래량 등의 지표를 봤을 때 박스권을 뚫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윤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면서 엔터주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엔터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남자 배우들, 그리고 남자 그룹들의 경우에 최근에 하나둘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일본으로의 한류 열풍이 조금씩 주춤하는 그런 시기에 JYP의 트와이스가 일본에서의 히트를 하게 되면서 JYP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신곡 SOS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도 일본에서의 돔토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돌 특성상 군복무로 인해 활동의 지장이 없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본인 멤버가 3명이나 있고,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과 중국의 현지화 전략에 아이돌이 대비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활동 후 일정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해외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력적인 부담과 현지화 공략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을 아이돌의 현지화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갓세븐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의
남미에서의 글로벌 투어를 계획 중에 있고 이번에 새로운 신인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인지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JYP 엔터의 보이그룹 매출도 계속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소니의 자회사인 글로벌 음반 유통회사 오차드와 함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유튜브에 추가적으로 애플의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스트리밍 회사로의 매출이 추가가 되면서 해외 음원 수익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4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계단식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선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고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11월 11일 중국에서 광군제 기간 동안에 입점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티몰이 산정하는 거래지수에서 비비크림 카테고리에서는 30%의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중국에서의 인기를 애경산업이 증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지만, 경기가 불안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일반적인 그런 사실과는 다르게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광군제 기간의 성과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 그리고 또 중국의 춘절 등 내년 초까지 글로벌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와중에 애경산업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현재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에 투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매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AG20 스펙트와 독한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는 독한더마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내세우면서 더마에스테라는 신규 제품과, 그리고 어제 남성용용 스니키를 출시하면서 생활용품의 매출이 비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미용용품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국내 홈쇼핑 매출과, 그리고 2019년에는 중국의 현지법인에 대한 기여도도 확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이연되었던 광군제 물량들이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인 3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의 매력도를 가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또 2019년에는 온라인 외에도 홈앤뷰티 스토어를 600개 정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서의 진출, 그리고 일본 홈쇼핑에도 진출을 할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5만원대에서 횡보를 이어나갈 수 있겠으나 그리 길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만은 6만원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엘리비전입니다. 올해 7월에 코넥스에 들어온 기업이고,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특화가 되어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최저임금이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사람 없이 무임기가 대신해서 현재는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 동성로에 입점되었던 대구 동성로에 점원이 없는 무임 편의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카페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무임기기를 통한 주문이 너무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오스크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서 나이와 성별에 맞는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인텔에서는 길을 걷고 있는 행인들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광고 주시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회사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디스플레이 제품이지만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용실용 신제품 미러볼을 출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고객의 심심함을 줄여줄 수가 있고, 미용실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가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을 통한 단순 판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한 광고 사업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캐시플로우 수단입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의 관심이 5G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용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5G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5G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시장에도 투자에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주셨고요. 이어서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감 받을 수 있고, 동남아와 일본 진출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남북 철도 연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저께 공매도 50만 주 쏟아졌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호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주된 고액자는 유엔 보장 이사회였죠. 북한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겠다라는 점. 사실상 해당 부문에 대한 이슈만으로도 해당 섹터에 있는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까지 현대로템은 물론이고 기타 남북 경협주들 대다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밀리는 건 단순하게 차익 매물의 출에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남북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조금 넓게 보게 되면은 남북 경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중무역 의존도가 92.5%나 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것보다는 한편으로 미국이라든지 한국과처럼 다양한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결국에는 자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북한의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움직임만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어쨌거나 약간 눌림이 나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단기적으로 현대로템을 지켜보지는 마십시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는 이미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같은 기업은 가급적이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오늘 특징주로서 충분히 언급해볼 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대로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인데요. 남북 철도 연결 위해서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키로 하면서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남북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남북 철도 설계감리 관련주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철도 연결 사업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당장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바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세력의 동향과 그리고 재료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주, 철도주 같은 종목들의 재료는 지금 어제 뉴스를 통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세력의 동향은 어떻게 될지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추격하여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미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시점에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가격대를 설정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인데요. 이 수수료 인하 소식과 함께 오늘도 삼성카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이청호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정이 지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삼성카드의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1.23% 정도 하락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겠죠. 다만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삼성카드만 보더라도 대략 약 480억 원 수준의 매출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하락, 또한 대기업들의 카드 결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타격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실적 악화는 분명히 나오겠죠. 다만 삼성카드가 기본적으로 카드에 포함된 혜택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이를 조금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 최근 1년 기준으로 어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따른 충격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삼성카드도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다시 한번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손절 처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까지의 흐름을 지켜보고 실적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인데요. 최근 약세였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수혜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유럽에서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독립을 한다는 불안한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였었는데,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사실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신규 업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 장악 능력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장악 능력을 따져보았을 때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뉴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보았을 때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투자하기에 괜찮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용우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SBI 핀테크 솔루션즈 매수하신 시청자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64% 넘어섰습니다. 3차 목표가로 주신 14,000원 넘어섰는데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사실 최근 15,000원도까지 또 금방 넘어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강한 매집 정도는 띄고요.
사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겠지만 일본의 뭐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뭐 이에 따른 송금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또 현금을 고집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시장 자체에서는 최근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이고 내후년 또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제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이제 캐시 결제 비율 40% 정도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여러 요인들을 마련 중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금 목표가를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유자들에 한해서 이제 12,000원 정도 지지면서 17,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제 또 최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또 투자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탓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이용료 급락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주가는 또 1년 사이에 한 26% 정도 하락했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 또 추천드린 이유는 최근 원전 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때 원전이 모두 멈췄던 일본이 현재 9기를 다시 가동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30기까지 재가동해서 이제 원전 의존도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원전이 많은 프랑스도 테러 계획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또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또 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펼쳤었고 경제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후 변화 및 전력 수급에 대한 원전의 위험성으로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탈원전 초기 원전 총선을 거쳐서 신중론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탈원전 목표는 에너지 전환의 정책의 일부인데 탄소 배출량 저감과 유가 상승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들과 절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23년까지 정도는 원전 비중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을 이미 반등을 했었고 19년 한국전력이 이런 발전 믹스 개선을 힘입어 다시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기에 단계적인 관점에서 오늘 한국전력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실효과 27,000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내년도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유지로 상향했습니다.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26%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2088.5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2091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그래프를 그리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208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간에 큰 폭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금 팔고 있습니다. 기간이 433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01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움직임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는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은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현재 4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71% 내리면서 7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사들이면서 8%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1%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유가 하락에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눌립니다. 0.3% 하락하고 있고요. 33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어제 화재 사고로 통신 대란을 빚은 KT와 함께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0.72% 내리면서 2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은 1.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2.8% 이상 오르면서 현재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9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3% 이상 상승하면서 9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오르고 있고요. 현재 696.01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은 695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28억 원가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248억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는 시총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하면서 6% 넘게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3% 강세 보였던 신라젠도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0.4% 내리고 있고요. 7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은 오늘 소폭 오릅니다. 0.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1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면서 60일선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금 하락합니다. 2.3% 내리고 있고요. 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0.45% 하락하면서 8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메디톡스도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5%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1.8% 상승하면서 19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5%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소폭 조정받습니다. 0.55% 조정 나오고 있고요. 1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어제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2.12% 상승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개임주들이 대부분 올랐는데요. 6%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내리고 있고요. 1.24% 내리면서 19만 1,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휴캠스가 4% 이상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 위아가 4% 이상 상승하면서 3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실적 개선의 기대감과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3%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인 아모레 G까지도 3% 이상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리온이 오늘은 3% 하락합니다. 11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아소시오홀딩스 2.4%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도 2.39% 내리면서 7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의류업종인 영원무역 오늘 2.34% 내리고 있습니다. 3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JW 중해제약도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 2위에 대아TI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삼성전자, 4위에 신라젠, 5위에 DPC, 6위에 삼성전기, 7위에는 SK하이닉스, 또 8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4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탓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 투자자들은 일본 자회사 라인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요. 3.6%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1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스마트폰 선두 업체들의 트리플 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기를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1.7% 이상 오르고 있고요. 11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이 좀 어제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좀 변동성이 좀 나와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는 분명히 바이오 제약이 맞는데, 이 앞전에 이제 HLB랑 삼천당 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를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효성 TNC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지주사 전환 이후에 효성의 이제 모태인 섬유산업을 이제 핑계한 그런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판덱스랑 라일론 등 이 주요 그 합성 섬유들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스판덱스 같은 경우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리고 시황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스판덱스 자체가 그 효성그룹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한 30%에서 35% 정도가 되는데 효성 TNC 기준으로는 지금 20%에서 30%를 하면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효성에서 이제 그 분할로 하면서 첨단 소재 정도가 한 20% 정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2위 업체인 중국 기업이 점유율이 18%인데 거의 한 1.5배 넘는 그런 격차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판덱스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년까지에 대한 그 실적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한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꾸준하게 물량 증가가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판덱스 같은 경우가 그 여러 산업군에 쓰이면서 특히나 이제 의류 쪽, 에슬레저 이쪽으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평균 수요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베트남 2공장, 이 동나이법인 쪽에 그 성장성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1공장 대비 세금 혜택 기간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규모 대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사실 분할 상장 이후에 지금 7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상장 첫 거래일 날 29만 원대까지 이제 7%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상장 첫날 시가는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22만 원. 근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1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좀 돌려세우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한 18만 원대 위치해 있어서 충분히 상장 시가 그리고 상장 첫날 고가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9%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1만 5천 원 주셨거든요.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제차 이제 11월 달 초에 추천해드렸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뭐, 바이오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매도를 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 컨텐츠 주들의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아람브라 궁전의 드라마 방영일도 다가와 있고요. 내년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넷플릭스항 매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까지도 계속적인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 한 11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충분히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실만 하고요. 목표가 오면 이제 매도 관점으로 하고, 이제 만약에 좀 관리를 좀 하신다면 한 10만 5천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전략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먼저 좀 시장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만찬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G2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11월 초에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가장 큰 빅 이벤트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주 후반에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까지 있어서 금리 인상, 무역 전쟁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단초가 분명히 좀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가장 뭐 화끈하게 이제 완벽한 어떤 해결은 그 시장 내에 외부적으로도 뭐 기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회담이 이제 만찬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이 바라는 것은 내년 1월 달부터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연기가 좀 된다고 하면 시장이 좀 호재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 후반에 있는 파월 의장의 어떤 12월 달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신중론이 좀 부과되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12월 달 시장 전망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제시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근에 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 금리 인상 관련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아침에는 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코스닥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강보합세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추가 하락보다는 계속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 대응이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부분이니까 이런 점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략 함께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중지되면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같이 좀 이제 바이오주 전반적인 섹터에 투심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뭐 다 알다시피 글로벌 뭐 1위의 바이오 시밀러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CMO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 제품화 시켜서 다음 단계가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독감 관련되는 부분이나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약 품목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도 뉴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즈니스 구조는 동사가 이제 지향하는 바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독보적인 어떤 퍼스트 무버 입장에서 셀트리온이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들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어떤 그 가격 인하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경쟁들이 좀 심화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정도로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코스피로 들어와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3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20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에서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거는 이제 4분기에 있을 미국의 FDA에서 이제 트룩시마와 흐주마의 승인 기대감과 램시마, SC 대응에 관련되는 유럽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이제 1공장 전선과 3공장 신설에 관련되는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요.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의 어떤 기대치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3만 7,500원인데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한 23만 원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좀 폭락에 했던 지점이죠. 2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정도 잡아드려서 단기적인 어떤 전략을 하시면 셀트리온 좋아 보이는 어떤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돼요. 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